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통일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 통일 톡톡톡,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통일 톡톡톡, 아프간 사태가 한국 안보와 통일해주는 시사점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여러분께 이제는 꽤 익숙한 얼굴이에요. 평화통일 길라잡이로 활동하고 계신 외교안보 전문가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김백산 지구촌 평화연구소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경영 교수님은 이제 톡톡톡의 고정 패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김백산 대표님은 지난주가 유튜브 첫 데뷔였다고. 네. 떨리셨나요? 많이 떨렸죠. 오늘은 어떠세요? 지금도 떨리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지난주보다 훨씬 편안해진 모습이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 분이 전해줄 유익한 이야기 그리고 정보들 기대해 보면서 통일 톡톡톡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요. 수도 카불이 장악되면서 도시가 아비규환이 됐었죠. 탈출을 향한 극적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진짜 아비규환이었죠. 네. 20년 동안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해가지고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을 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아프간 정부가 무너져 내린 건데, 그로 인해서 뭐 65만이 탈출한다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었고,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 전쟁을 다 마무리하지도 않고 떠났잖아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 베트남 패망 그거 연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보면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못했나 생각을 해서 좀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지켜보는 저희에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아프간 사태, 한반도 이슈와도 접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한반도 상황은 아프간 사태와는 전혀 다른 것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한 간의 모든 면에서 훨씬 우리가 뒤처져 있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요. 핵 가지고 탈레반식으로 공격해오는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좀 차분하게 아프간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한국 안보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뭐고, 또 통일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김백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라도 러시아 핵무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핵무기는 좀 통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정은이 어떻게 그걸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아프간 사태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죠. 또 그 배후에는 알카에다는 탈레반이 배후 조종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던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 쭉 끌어왔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략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그 바이든 정부는 미군들 철수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작년 2월 달에 그 탈레반과 트럼프 정부 간의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14개월 이내에 철수를 하겠다. 근데 철수를 하기도 전에 전혀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평화협정에 나오거든요.
이제 8월 30일까지 철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8월 15일 날 탈레반이 한 7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심지어 아프간 정부군은 35만이 되고요. 훨씬 많죠. 그런데 탈레반이 아주 급습을 한다고 할까요? 카불을 야음을 타가지고 덮칩니다. 이 첩보들은 그 아슈라프 간이라는 대통령이 참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뭐 돈을 막 현금 뭉치기를 싫고 내빼면서 그 아프간 정부군한테 지시를 해요. 네. 일체 탈레반과 싸우지 마라. 싸우게 되면 피바다가 될 텐데 다 손들고 투항하라. 그럼 자기는 내빼버린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참 무책임하네요. 무책임하죠. 무책임하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아비규환으로 빠지게 되는데 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5만이라는 아프간 주민들이 하여튼 탈출을 합니다. 거기는 카불에 주재하고 있던 외교관들도 다 나왔었고요. 특히 우리도 작전을 합니다. 미라클 작전이라는 걸 하는데 네. 마침 오시노 부대가 아프간에 파병돼 가지고 평화 재건 작전을 했었고 또 병원도 운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조력자들은 탈레반의 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호송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중 급유기 한 대하고 그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 2대, 3대가 2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쪽 아프간까지. 23일 날 밤에 착륙을 해가지고 377명을 안전하게 우리로 이렇게 호송작전을 합니다. 그 호송작전의 메시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들은 우리가 꼭 챙긴다. 그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대규모 탈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김백산 대표님도 그 당시 좀 상황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 비행기에서 사람 떨어지는 거 네. 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로 방영이 됐잖아요. 예.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아프간이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수세기 동안 많은 강대국이 좀 점령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아프간일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수세기 동안 아프간 국민들의 피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이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꽤 중요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찍이 영국이 19세기 말에 아프간을 장악을 하죠. 결국은 거기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다 또 1970년대에 당시에 소련이 침공을 해요. 아프간 전쟁을 하는데 10년 동안 전쟁에서 싸웁니다만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퇴해서 나갑니다. 네. 이번도 그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만 어떻든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을 포함해서 나토 군들도 꽤 많이 참전을 했었어요. 그 작전을 했었는데 참 그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토크 키워드, 아프간과 미국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얘기할 때 미국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끌어온 아프간 전쟁.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패로 매듭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내외에서도 비판이 상당하다고 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 스스로도 전략적인 실패의 전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프간 전쟁이 발발한 그 배후에는 그 9.11 테러를 자행했던 탈레반, 이 탈레반 세력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11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시킴으로써 그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전쟁의 목표를 그 탈레반 세력을 제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간을 안정화시키고 재건하겠다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쟁을 계속 해왔었어요. 네. 그 전쟁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에 대한 비판 평가드리고요. 또 그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거의 미군을 포함한 나토군들이 거기 참전을 했는데, 아프간은 하나의 어떤 용병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아프간 정부군한테 꽤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넘겨졌는데, 그 무기가 고스란히 탈레반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네. 사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간을 재건시키기 위한 그런 놀라운 그런 재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떻게 해서 이 군 수뇌부들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한테 고스란히 인마이 포켓화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아프간 주둔 미군들을 전격적으로 철수했는데, 무장 탈레반이 급습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냐는 거죠. 네. 그것도 분명히 전략적인 판단의 그 실패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서 주한미군이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이를 보는 국제사회의 이목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미국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들이죠. 그렇죠. 김백산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럼 실패 요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나요? 아까 뭐 교수님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그 전쟁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지 못했다, 모호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호한 목표 속에 또 그게 놓였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주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측면에서 솔직히 미국은 그 중동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게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그 미국의 이제 이 세일 오일 혁명 때문에 에너지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석유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미국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부터도 오바마 정권 때부터 이제 피보트 투 아시아라는 그런 미국의 정책을 내세워서 아시아로 핵이 그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어떻든 간에 빨리 아프간에서 그 전쟁을 종결하고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 그것들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게 미국의 어떤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그 아비규환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미국 이미지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동맹에 있어서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신뢰의 문제.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제공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바이든 행정부는 왜 아프간 미군 철수를 강행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경제적 측면이 강하죠. 중동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 네.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전비가 너무 많아요. 20년 동안 2조 6천억 달러 네. 이상의 그 전비를 투자를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회 여론에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미군도 가고 거기에 돈도 투자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그거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빨리 어떻든 간에 그것들을 상황을 정리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탈레반과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순조롭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평화협정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아비규환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경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군이 좀 지원을 했던 무기가 탈레반에게 넘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이 순위파 강경 이슬람 세력인 탈레반이 중국의 이슬람 세력을 지원해서 그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예,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같은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이슬람 요새 그 인권 문제 많이 지금 국제사회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탈레반이 지원하게 되면 거기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런 염두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가 무법지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그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탈레반 정권이.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어떤 국가 역량이 또 거기에 소비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중국 포위 전략에 보다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좀 패권이 쇠퇴하는 징조다. 이런 분석에 있어서는 중국이 굉장히 반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곧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미국이 패권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아프간 지금의 사태를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중국에서 또 걱정을 합니다. 이게 미군이 이제 그쪽 빠져나가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장 위구르 이슬람 지역 세력들을 자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또 중국이 또 그 비판을 했어요. 무책임하게 그걸 빠져나왔다. 그렇게 또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방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가. 정경영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중국의 반응?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어요. 중국은 양면성이 있죠. 말씀하셨듯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반기를 들게 되면은 중국 안정이 상당히 위협적이 되다 보니까 그걸 우려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거기에서 빠져나왔던 전력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전환 운영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참 중국에 유리한 것만 볼 수 없는 상당히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고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다. 네. 그런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울 만도 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한 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그것은 좀 폭넓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듯이 중국이 너무 컸잖아요. 네. 중국을 견제 포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사가 되고 있는데 그건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미군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동북아 지역 일본과 한국에 집중적으로 미군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위협적이라 볼 수 있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그 인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미군들이 얼마 없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해외 미군들을 재조정하지 않겠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 나토의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최근에 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랄지 드골 그 프랑스 항공, 심지어 독일의 함정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항해 오면서 무력 시위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것은 벌써 이미 음. 상당한 정도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 자기들 전력뿐만 아니라 나토 전력까지도 전환 운영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나라 역시도 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백산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중국 포위 전략으로 미국이 집중하게 되면 한반도라든가 대만 그 지역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은 지금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전문가가 그 언론에 그런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우려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아프간과 미국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프간 미군 철수의 의미까지도 좀 살펴봤습니다.